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 기틀을 닦았다. 1호 공약 때도 그리고 오늘 경제 공약 발표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켜 세웠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과거엔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군사 독재 시절을 호평해왔죠. 전국민 100만 원 부모 급여,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논쟁에서 대체로 이재명 후보 쪽이 보편 복지에 방점을 찍어왔습니다. 야당은 주로 반대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후보가 오늘 발표한 공약입니다. 이념의 틀이 깨지고 진영의 경계가 흐려지고 심지어 닮은 꼴 공약까지 나오는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555 신경제 비전부터 보시죠.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분야에 대전환 계획을 담은 이재명표 경제 공약입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 제도를 만들고 전국에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35조 원을 디지털 전환에 투자해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고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낸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최근 이 후보가 발표한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돌파, 이른바 555 공약의 실행 계획이란 설명입니다.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중도층 외연 확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일부 공약은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향할.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JTBC에 오늘은 이재명의 신경제라는 담론을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공약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꺼내든 것이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은 과거 염색 공장이었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탈바꿈한 곳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윤 후보는 출산한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과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 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기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서 낸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들을 시행하려면 재원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선대본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분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오후엔 코로나 최전방에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닥터 헬기를 현재 7대에서 더 늘리겠다는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렇게 진영을 넘나드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뭔지 정치부의 박유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고속도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 1호 공약인 성장의 회복을 발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업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 이 성장에 방점을 찍은 건데 주로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이게 좀 구시대적인 구분법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주로 보수 쪽에서 내걸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경제 비전 그리고 코스피 국민소득 종합 국력을 끌어올리겠다며 꺼낸 이른바 555 정책을 두고도 과거 보수 정권의 747 정책이 떠오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747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세금 개편 등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의 설명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좌파냐 우파냐, 박정희냐 김대중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네. 필요한 정책은 차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모 급여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맞닿은 공약인데 보수정당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윤 후보 쪽에서 출산 가정에 한해서라지만 자신들이 비판하던 기본소득 개념이 포함된 부모급여라는 공약을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자, 이 정도면 후보만 가려놓으면 이게 어느 쪽 공약이냐가 헷갈릴 정도인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런 공약들을 내놓는 배경 뭘까요? 네, 현재 선거 구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양강 후보 어느 누구도 당선 안정권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도 지지층의 일부라도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 진영 지지층을 공략하는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서로 비판하고 때로는 삿대질하다가 닮아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 하여간 공약만 봐서는 이게 차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좀 따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게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윤 후보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가족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앞서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또 혹은 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약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네. 또 윤 후보가 꺼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역시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꺼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공약과 사실상 같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달라야 할 이유도 없겠죠. 좋은 공약이라면 양쪽 후보 또 다른 후보들도 같이 제시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이른바 555 공약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예. 또 윤석열 후보의 부모급여는 최소 3조 원, 또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 공약은 5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재원 마련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